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조정이 좀 심했던 한 주였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 주 굉장히 매매하시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량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급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리얼스탁에서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무료 카톡방을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제가 텍스트로 URL을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다양한 실시간 빠른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선물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장중에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대응하기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 상담도 하시고 지금 조금 어려운 장이지만 함께 대응하시면서 빨리 지금 손실 보신 것들이 있으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신풍제약 살펴볼 텐데요. 자, 신풍제약이 사실 엄청나게 오래 올랐습니다. 몇십 배가 올랐죠. 자, 그리고 일단은 역시나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를 보자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죠. 지금 신풍제약이 자체 개발했던 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 후보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이번 달에도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번 달 초반부터 해서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이제 이날이 9월 18일이거든요. 18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역시나 이날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다 급등을 좀 해주면서 신풍제약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벌써 10조가 넘어갔습니다. 올해 뭐 기사로 보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 26배 정도 오늘 올해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기간 조정 거쳤으니까 들어가 보자 해서 급등이 나온 날 들어가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였죠. 지난주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물론 장중에는 지난 거래일 종가를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보였었지만 그 이후로 밀려 내려갔죠. 그래서 종가로는 한 2.27% 정도. 오히려 여기서 별로 안 밀렸네. 다행이다.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매도 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원칙을 정하셨겠죠. 그런데 그 선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주가 종가면은 좀 더 기대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매도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날부터였죠. 자, 22일 날 급락이 시작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신풍제약이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죠. 왜? 매출액이 뭐 1,800억이고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한 20억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작년 4분기 때는 적자,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기업의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뭐 굳이 뭐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일단 실적은 안 나온다는 것은 다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22일 날 급락이 나왔던 이유, 뭐 장중에는 뭐 저가 기준으로는 하한가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 오히려 차라리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를 좀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또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내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22일 화요일이었어요.
자, 22일 화요일. 이날이 뭐가 나왔느냐?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22일이었죠. 자, 자사주를 매각을 합니다. 여기서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자사주 관련된 공시를 보면요,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공시, 그리고 자사주 매각 공시, 즉 처분 공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은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주 가치도 제고하고, 회사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혹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은 약간의 호재로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은요, 가지고 있던 주식을요 파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또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거나 투자자의 불안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없애버리니까요, 소각을 했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은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신풍제약이 자사주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량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건을 통해서 유동자금 한 2천억 원대를 지금 2천억 원대를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금을 확보를 한 겁니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일단 홍콩계에다가 이제 블록딜 형식으로 대량으로 물량을 좀 넘기는 그런 행동을 취했는데, 자사주 처분 즉 매각은요, 일단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회사에 주식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물량이 풀리는 거잖아요. 물론 제3자가 가져가긴 했지만 일단은 회사가 주식을 팔았다는 것 자체는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이다, 지금 팔아야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익을 땡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왕이면, 왜냐하면 사실 아주 냉정하게 보면요, 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신풍제약도 최근 들어서 급등이 계속 나왔잖아요. 자, 급등이 딱 나와서 상한가 한번 나오고 나서 바로 이틀 있다가 자사주 매각 공시를 때린 겁니다. 고점에서 팔고 싶었던 거죠. 그 얘네는 사실 시장과 상관없이 블록딜로 넘겼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물량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요, 고점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사주 매각은 고점이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사주 매각을 하는 경우, 이 자사주 처분을 하는 경우는요, 주가가 그 다음부터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아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과는 달리 자사주 매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악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생긴 자금으로 회사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죠. 물론 뭐 생산 설비도 개선할 수 있고요, 뭐 연구 개발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고점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그래도 상승 이후에 계속 어느 정도 버티는 목이 돼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차트가 급격하게 밀리지 않았잖아요, 이번 달에도. 그런데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물량을 내놨다라고 하니 단단하게 들고 있었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이제 심리가 흔들립니다. 특히나 이날 만약에 이 상한가 가는 날 급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장중에. 그래서 여기서 신용이나 미수를 쓰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용을 써서 미수를 써서 막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금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증권사에서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B2라고 하죠. 빚내서 하는 투자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 주면야 레버리지 효과가 나잖아요. 내 원금 대비 더 많은 돈을 넣은 것처럼 해서 실제 수익이 나면 난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훨씬 더 좋은 거겠죠. 나는 빌린 거에 대한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요. 이자 그 이상으로만 수익 나면 나는 성공이죠.
그런데 밀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 반대 매매가 들어오거든요. 반대 매매 다들 아실 거예요. 반대 매매는 내가 빌린 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보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억지로 기관에서 팔아버립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극심한 손실을 좀 막아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어책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버립니다. 내 주식이. 그래서 지금 빌린 돈 대비해서, 내가 빌린 돈 대비해서 보통 한 140% 미만이 되면 140% 미만이 되면 일단은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자, 내가 빌린 돈이 만약에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그런데 내가 만약에 1억, 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7천을 땡겨서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꼭 1억 7천을 넣은 거죠. 자, 그런데 일정 수준, 이 140%를 못 맞추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3거래일 뒤에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빚을 내서 하는 이런 투자 방식은요, 일단은 이렇게 이 유지해야 되는 그 액수가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을 갚지 못하는 순간부터 3일 뒤에 반대 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요, 빠졌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갚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들어오니까 추가적으로 내 돈을 내던, 주가가 올라와 주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결국 팔립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레버리지를 쓰고 싶으시니까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대응책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미수라든지 신용을 절대적으로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뭐 증거금도 100% 만들어 놓고 절대 이런 것들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라고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라도 지금 이 상황이면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마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비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직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요, 전체적인 내 자금 규모가, 그렇다면 이제 또 문자가 올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현금화를 시키는 데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약 업계 쪽 오늘 또 리서치 쪽에 좀 문의를 좀 해봤는데, 일단 신풍제약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임상을 하기 위해선 이제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증에 있는 환자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상을 진행하는 데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지금 연말까지 지금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연말이 돼야 빠르면, 그러면 이제 임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뇌졸중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연말까지 역시나 환자를 모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통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일단은 아까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임상 이상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 딜레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이제 해외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지금은 조금 더 환자 확보를 좀 하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된다면 재료가 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수급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기대기에는 지금 낙폭이 너무너무 좀 강하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세가 아직 반등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분할로 하시건 아니면 냉정하게 현금화를 시킬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 오늘 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자, 매물대가 지금 현재 주가 부분에 있는 그나마 큰 매물대가 여기인데 여기 하단 부분에서 그래도 지진해줬어요. 근데 여기부터 매물대가 급격히 작아집니다. 자, 급격히 낮아져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도 여기도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만 내려가면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이 검은색 선이 40일 이평선인데 여기서 과연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평선이 과연 여기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악재에다가 지금 재료도 조금 많이 소진된 상태고 지금 재료로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에다가 투심까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크게 뭐 방어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안타깝겠지만 손실이신 분들 빠르게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이용하셔서 내일은 이제 주말인데 월요일장 이용하셔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주말에 보통 나오진 않지만 주말에 좀 호재가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좀 반등 조금이라도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손실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반등 나올 때 재차 매수에 대한 전략을 또 세워보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시장 자체도 조정인데 지금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악재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투심까지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주식 투자의 첫 번째죠.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아쉽지만 빠르게 현금화 시키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나올 만한 재료들, 그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코로나 임상 이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대기에는 사실 조금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이 뭐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게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해서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요 더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빠져나오시고요. 지금 조정장 조금 이제 오늘 약간의 강보가 흐름 나오면서 최근에 있었던 증시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월화에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만한 주도주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리얼스탁에서도 좋은 종목들과 섹터들 계속 올려드리겠지만 저희가 장중에도 저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이 힘든 장 함께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희 리얼스탁에서 지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장중에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 부분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URL 올려드렸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장중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이제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한 주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많이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